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녀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에는 내려갈 수는 있었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운전해서 가면 저 혼자 내려가는 거고, 정부 권장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이제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에 저희가 조카가 들어가야 되는 대학원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2주 정도 저희 집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충격? 빈정이 상했던 게 그 조카 짐을 막 두서없이 이제 막 싸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풀었는데 냉장고 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조카한테 보내준 그 전이 있었어요. 부친 게. 근데 그걸 딱 펼치는 순간 이건 뭐지? 이런 거 있잖아. 빈정 상하는 거. 뭐냐면 그 친구한테 보내준 전은 내용물이 몸에 좋은 거, 버섯이니 소고기니 막 이런 거.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청양고추만 넣어서 부친 거. 물론 이제 매운 걸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보는 순간 그 양도 양이지만 내용물에서 제가 빈정이 상했어요. 정말 많이. 그때 갑자기 국민학생 때에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살 정도, 6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 기억에 도시락을 초등학생인데도 싸갖고 다녔어요. 막 난로 위에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 이제 2살 아래 남동생이 누나 요즘 도시락 반찬 너무 맛있지 않아? 그러던데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걔랑 나랑 도시락 반찬이 달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래서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미움받고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진돗개로 유명한 섬 있잖아요. 진도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영주예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머리가 엉덩이 밑에까지 올 정도로 엄청 길었어요. 숱도 엄청 많았고 당시로 봤을 때는 시골티도 좀 났고 근데 어떻게 저랑 되게 친해졌어요. 저랑 되게 친해졌고 이제 나중에는 막 시골티를 다 벗고 완전 좀 날라리 쪽으로 가게 됐었는데 여튼 그 전에 저랑 되게 친했었어요. 엄청 친했는데 하루는 제가 엄마랑 왔나 싸우고 나왔나 여튼 어떻게 하루는 죽이 맞아서 야 우리 오늘 가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간도 크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저희 짝꿍이었나 걔가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더니 그래도 혹시 집에 못 가면 우리 집에 와 그러면서 대충 자기네 집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내가 아는 동네야. 뭐 개구리 오락실 옆인데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저희는 아싸 그리고서 이제 하루 종일 놀았어요. 낮에 내내. 논다고 해봤자 뭐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무섭잖아요 갑자기. 진짜로 집에를 안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서로 이제 기싸움. 그러다가 이제 얘네 집에 가자. 근데 얘네 집이 개구리 오락실 앞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개구리 오락실 앞에 집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다 똑같이 생긴 집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네 집인지 알 수가 없어. 와,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는 이제 이미 9시, 10시?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막 완전 죽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죽으나, 길거리에서 죽으나.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어느 골목탱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는 거야. 그 아가씨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저희는 그때 저희가 놀랬지만 저희가 무서웠지만 사실은 그 아가씨가 더 무서웠겠죠. 저 골목 안에 어떤 두 애인지 뭔지 모를 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이제 사람인 걸 확인하고 아이인 거를 확인을 하더니 근데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친구네 집을 찾아왔는데 친구네 집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그 언니가 너무 착하게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단독주택 안에 조그만한 새빵 살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신혼부부들은 거의 이제 새빵부터 시작하는 거, 단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집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단칸방, 대문은 같이 쓰고 저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머니랑 둘이서만 사는, 그러니까 모녀간에 사는 집이었는데 저희 둘을 딱 보시더니 저기 씻고 오라고. 씻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 언니가 이제 퇴근해서 먹는 밥에 같이 이제 밥을 먹었죠. 그날 이제 먹고
속도 없는 저희들은 하루 종일 놀았지, 그리고 엄청 긴장했다가 피곤했지, 그리고 밥 먹었으니 배부르지, 생각도 없이 이렇게 잠자리에 그 단칸방이었는데, 방도 좁았어요. 방도 좁고 작은 방이었는데 그냥 누운 거예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에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음악 수업 시간에 가창 시험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창 시험을 볼 때 뭐 3곡에서 5곡 지정곡을 줘요.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음악 선생님이 야 A 불러 그러면 이제 A곡 부르고, B 불러 그러면 B곡 부르고, 그런 시험을 예전에 한참 봤었는데, 내일 우리가 보는 가창 시험에 해당하는 곡을 집주인 딸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딸이 노래 연습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 근데 그 목소리가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결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포로록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그 이튿날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 또 어디를 가냐. 저희 친구가 다니는 학교 친구를 찾으러 갈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냉장고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부시럭부시럭 하시더니 빵을 2개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을 건데, 이제 그 빵을 가지고 학교를 와서 막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웠던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우리 집에 와 했던 걔가 왜 어디서 잤어? 야, 우리가 니네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찾다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잤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 집이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야, 그 언니 이렇게 생겼는데 맞아 우리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간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연습을 했던 아이가 우리의 친구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점심때쯤 되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오셨죠. 저녁 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혼나긴 했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좀 혼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제 놀래고 해서 가출을 생각도 못하고, 그때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가출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 가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친구랑 영주랑 저랑 좀 멀어졌어요. 바로 멀어진 건 아니고 그 계기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렸고, 저는 또 완전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양다리, 공부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했고 노는 친구들이랑도 친했고,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퇴를 했죠. 정식적으로 뭐 자퇴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를 안 나왔죠. 그냥 어느 날부터 학교를 안 나왔어요. 이렇게 써니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예요.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인가에서 이렇게 친구 찾아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저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다면 그 영주라는 친구를 찾고 싶다. 진도 근처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이 영주라고 혹시 아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진도가 무슨 손바닥만한 섬인 줄 아냐? 진도 엄청 크다고.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예요. 어린 시절에 이 상처가,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제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또 뭐 구질구질해서 하기도 싫고, 이제 다 커서 비슷한 일을 딱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그 약간 서운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영주야, 보고 싶다. Think I try this a new way. I'm gonna show you the truth.